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군공항 이전 6자 TF는 넉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TF가 언제 첫 회의를 개최할지 지역민들 관심도 큰데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군공항 이전 TF 공식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군공항 이전 6자 TF가 언제 첫 회의를 개최할 건지, 어떤 내용을 논의할 건지 등은 지역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TF가 만들어진 지 4개월이 넘도록 첫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으면서 군공항 이전 논의가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6자 TF 공식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김 실장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고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이 6자 TF 공식회의는 논의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한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군공항 이전의 큰 틀이 합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무안군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무안군에 군공항 이전 인센티브로 무안공항 인근의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6자 TF를 공식화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정식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이 요구한 제공모와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김 실장은 기부대 양여 현행법 안에서 무안군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 광주시 등이 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5.18 묘지 참배 무산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 시민과 민주영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가 5.18 묘지 참배쇼로 5.18 영령들에게 또 한 번 누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부러 항의를 유발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면회를 계속 가든지 혹은 참회하고 5.18 묘지에 가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며 비판했습니다. 무비자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6억 덕에 수도권은 주요 상권마다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은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안공항이 운항하지 않는 것이 주요 이유 중 하나지만 다른 대안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충장로 안쪽으로 K-팝 거리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안으로 가보니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영상에 등장해 시선을 끌고 이곳저곳에 연예인 손도장도 전시돼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만든 관광 콘텐츠인데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6허를 위한 국내 무비자 입국이 허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광주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중국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 평소에야 뭐 똑같은 것 같아. 광주는 아직까지 전혀. 대형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털코트 등 겨울 상품이 한창 팔리는 시기인데 지난달 외국인 매출은 1%도 되지 않습니다. 6허 무비자 시행 전과 이를 비교해도 차이가 미미합니다. 광주 지역 유통업계는 6허 특수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하면 광주시가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 관광객 약 430명 중 중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안공항이 운항을 멈춘 이후 광주시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외에 선박이나 열차 등을 통해 6허를 집중 유치하는 전략은 아직까지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이 광주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여행사들과 협력해서 원데이 투어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이런 방문객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관광 응대 역량을 만들고자 합니다. 광주관광공사는 또 최근 여행 추세에 맞춰 개인별 맞춤형 여행 전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여행 콘텐츠의 경우 중국 현지 홍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광주를 찾을 만한 또 다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를 향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에는 운전석과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격벽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기사들은 각종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도심을 달리는 택시 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뒷좌석 승객이 갑자기 손을 들어 택시기사의 얼굴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뭐야? 야! 뭐야? 이게 뭐야? 당황한 기사가 이유를 묻자 가해 남성은 오히려 노려보며 대묻습니다. 뭔데? 택시기사가 곧장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몰면서 음주 상태였던 40대 남성은 현장에서 제압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명 현상에 시달릴 만큼 후유증이 크게 남았습니다. 근데 뭐 TV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니까 더 당황스러웠고 제가 주행 중에 꽉 핸들을 잡지 않았더라면은 옆에 화물차 있었는데 화물차하고 교통사고 날 뻔했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목포 시내 다른 택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인데도 운전석과 승객석 사이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험한 순간이 잦습니다. 야간 일을 할 때는 술 취한 취객들 있잖아요. 취객들이 이제 여기 사라고 앞으로 손을 팍 내밀면서 그럴 때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목포에 등록된 택시는 1,400여 대. 하지만 보호 격벽이 설치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설치 비용이 많게는 100만 원을 넘어 기사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격벽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연에 한 10여 차례 지금 일어나고요. 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단 한 대도 지금 현재 설치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시에도 보호 격벽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다 지난해 끝내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조선시대 궁중기록화의 맥을 잇는 화원 전수 작가의 대형 작품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 수군의 훈련과 조선 후기 백성들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들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조선 후기 어느 큰 도시의 모습입니다. 상업과 수공업 등의 도시 산업과 백성들의 일상이 2천여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내들이 우통을 벗고 힘겨루기를 하고 도르래를 이용해 목재를 들어올리는 장면을 숨은 그림처럼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직후 조선의 3대 수군들이 10폭짜리 병풍 안에 모였습니다. 대장선을 중심으로 참짜진을 펼친 400여 척의 판옥선과 거북선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로 2m, 가로 5m가 넘는 이 그림들은 궁중화원 전수자인 이맹자 작가가 훼손되거나 변색된 조선시대 원화를 원래의 색깔과 크기 그대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천연 그대로 바탕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치자라든가 안 그러면 양파 껍질 노란 계열로 해서 이렇게 바탕을 염색을 해오고 나서 채색을 들어간 거죠. 정조대왕이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할 때 수백 척의 배를 엮어서 다리를 놓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노인들을 성 안에 초대해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이 편하게 앉거나 서서 왕의 행차를 구경하는 모습에서 복종을 강요하지 않았던 임금의 인품이 느껴집니다. 이맹자 작가가 재현한 궁중기록화 가운데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 등 대표작 7점이 이달 말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됩니다. 나라도 이거 고집을 부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보고 다른 박물관 많이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와닿는 작품을 재현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영화 파묘의 촬영지로 잘 알려진 70m 길이의 통로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CC는 앞으로도 창제작자의 전시 지원을 위해 전당 내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이번 주말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천만 갈대밭이 은빛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춤을 추듯 넘실대는 갈대가 완연한 가을을 알립니다. 어른키를 훌쩍 넘는 갈대 사이를 지나다 보면 어느새 가을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철새들이 찾아주는 곳, 또 그다음에 우리 밀물썰물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사는 것,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드넓은 갈대밭을 배경으로 순천만 갈대축제가 9일까지 펼쳐집니다. 흑두루미 관찰 체험이 진행되고 새벽 선상 투어와 순천만 별빛 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렇게 넓게 갈대가 있는 게 되게 이뻐 보였고요. 저기 앞쪽에 소원 적는 곳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상큼한 유자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어제 막을 올린 고흥 유자축제. 둘째 날에도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축제장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렇게 유자 스파라는 이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유자청 담그기와 유자를 활용한 음식, 시식, 판매 부스도 마련돼 축제 첫날에만 7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올해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천대 드론쇼와 각종 공연 등 야간 콘텐츠도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나 고흥 특산물, 아니면 특산품, 아니면 유자 같은 유자로 만든 음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화려한 불꽃이 여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진행됩니다. 불꽃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와 무대 공연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가을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대안을 속도감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광주가 탈락한 것은 저도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대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광주가 AI 대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대안으로 국가 NPU 컴퓨팅 센터와 국가 AI 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는 오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계엄군과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오랜 세월 긴 침묵 속에 살아야 했다며 5.18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식으로 묻는 첫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이에 피해자와 가족 등 17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장성군 서산면의 한 물류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4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4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집회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의 대상을 중국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며 특정 국가나 인종이라는 이유로 폭언과 모욕을 일삼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